옛날 어린이들은 포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시작 부분에 놀랍게도 실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비 영화인데 말이죠. 의료용품 회사에 신입사원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의료용품 회사라서 해골 모형도 있고 절단된 강아지도 있고 실제 시체까지 공급합니다. 무섭게 시체 구경도 시켜주고요. 신입사원답게 회사에서 겪은 재밌는 썰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유명한 좀비 영화를 봤냐고 묻더니 그게 실화인 거 아냐면서 썰을 시작합니다. 이번 개소리야 라는 반응. 60년대 국방부에 화학약품을 공급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물질이 유출되자 시체들이 되살아났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좀비가 나온 거죠. 그 사건은 겨우 수습됐고 그 시체들을 봉인했는데 봉인한 물건에 착오가 생겨 그 시체들이 이 회사로 잘못 배송됐다는 얘기입니다. 순진한 신입사원은 궁금했고 시체가 담긴 드럼통을 구경하러 지하실로 갑니다. 드럼통에는 긴급 상황에 연락하라면서 번호가 적혀 있어요. 안에는 봉인된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드래곤볼 마봉파, 전기밥솥같이. 튼튼하냐면서 걱정하는데 야 국방부 무시하냐? 얼마나 튼튼한... 헐... 군수 비리가 분명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나? 드럼통에서 좀비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입사원의 친구들이 회사 근처로 놀러왔습니다. 회사가 거지 같다면서 욕 한번 해주고 퇴근 시간까지 시간 때울 곳을 찾다가 근처 공동묘지로 향합니다. 해가 슬슬 지고 지하실에서 꿀잠 자고 있던 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드럼통 안에 있던 시체는 없어졌고 가스는 다 뿜어져 나왔죠. 근데 그때 어디선가 강아지 소리가 들리고 반토막난 강아지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진짜 강아지 자른 거였나봐요. 그리고 아까 구경시켜줬던 냉동 시체가 깨어났습니다. 망했네요. 그래도 상황 파악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경찰에 알리자고 하는데 알리지 않고 덮으려는 모습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진짜 실화인가? 일단 사장님한테 알리자 먼저 쿠사리를 한번 먹고 사장님답게 상황을 헤쳐나갈 궁리를 합니다. 근데 시체를 또 죽인다고요? 이미 죽은 건데? 영화에서 영화 얘기를 합니다. 뻔뻔하게. 근데 이거 뭐 보거스도 아니고 저 시체가 너무 날뛰네요. 일단 뇌를 공격하는데 시체라서 죽진 않고 슬근슬근 톱질을 해서 분리를 시켜보는데 소용이 없어요. 영화 아닌 척 완전 저세상 대합니다. 어떻게든 좀비를 없애긴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시체 안치소로 가자. 근데 일단 옮겨야 되는데 사장님 무섭네요. 이 사람이 시체 안치소 주인입니다. 일단 친분을 거들먹거리면서 부탁을 하는데 부탁은 뭐 일단 알았다고는 하는데 물건을 가져오자. 비주얼이 이거 뭐 아니야.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화장터가 있으니까. 대체 뭐냐 하면서 계속 캐물으니까 직접 보여주는데 저 아저씨 아마 지렸을 겁니다. 여자친구는 신입사원 퇴근 시간이라면서 데리러 간다네요. 착하다. 일단 팬티를 갈아입고 온 아저씨는 화장을 진행해주기로 합니다. 아주 팔딱팔딱 신선하네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장님. 증거인멸에 힘을 쓰는데 자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연기가 귀에 섞이고 그게 묘지에 네 여러분 이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 줄 모르고 다 탔으니까 퇴근하자고 하는데 화학물질을 다 뒤집어 써.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그 와중에 배려심 쩔고요. 여자친구는 지하실로 찾으러 갔다가 드럼통에서 나왔던 좀비를 만납니다. 뭔가 귀엽게 생겼는데
어눌하지만 말도 할 줄 아는 좀비들. 뇌를 원합니다. 도와주러 온 친구가 뇌를 먹히고 맙니다. 뇌에 집착하는데요. 이 영화는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되진 않습니다. 화학물질이 좀비가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물린다고 전염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부른 구급차가 도착하고 진료를 보는데 혈압도 없고 맥박도 없으면 좀비가 된 건가 봅니다. 좀비 파티의 시작을 목격하는 신입사원의 친구들. 좀비 등장. 저거 사람 손 아닌가? 차로 돌아간 구급대원들. 짜잔. 무슨 식사 시간 기다리던 손님들 같이. 드디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이미 틀린 것 같아. 전화는 불통이 됐고 본격적으로 좀비 디펜스를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저거 콜옵 좀비 모드 같은데요? 식사를 하고 있던 좀비 갑자기 무전이 오고 추가 주문 들어갑니다. 말을 할 줄 알아서 건물을 모두 봉쇄했어요. 추가 주문했던 의료반이 도착했습니다. 방어선이 뚫렸고 한 명이 먹힙니다. 잘라진 좀비를 생포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취조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아니라 뇌를 원하는 거네요. 뇌를 먹으면 죽었다는 고통에서 잠시나마 해방된다고 하네. 뭔가 좀 짠합니다. 그래서 뇌를 원하는구나. 모르겠고 죽여야겠답니다. 이 사장님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태워서 이사단이 난 건데. 감염된 직원 2명을 격리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남겠다고 하네요. 잠글 거야. 순찰하던 경찰이 도착하는데 주문 안 한 도시락이 온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추가 주문 들어가고요. 드디어 골골대던 남친이 진짜 좀비가 돼버렸네요. 아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신 차려 임마. 촥촥.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하네요 좀비가. 차를 타고 탈출하자는 계획. 다리를 다친 친구는 내 걱정 말라면서 감동적인 대사를 갑자기. 자, 작전 출발합니다. 좀비 떼를 뚫고 차에 탑승했는데 데리러 와보지만 좀비가 너무 많네요. 놓고 갔대요. 진짜 서로 신뢰라는 거는 없는 그런 집단 같아요. 차를 몰고 일단 묘지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도 이미 한 부대가 있어요. 결국에 차가 멈춘 곳은 의료창고 사무실. 그쪽으로 도망쳤던 친구들이랑 재회를 하고 시체 안치소에 남았던 2명은 남친 좀비를 피해서 다락방으로 숨습니다. 이건 너무 징그럽다. 다른 한 명 아저씨 사원은 결혼 반지를 남기고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아니 연기 또 나면 또 좀비 생긴다니까. 단체 주문했던 도시락들이 배송되고 길을 안내해주는 경찰이 좀비네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 와중에 경찰은 좀비한테 투항을 요구합니다. 사무실은 전화가 돼서 경찰에 연락은 하는데 상황 파악들 안 되고요. 역시나 당하고 맙니다. 사장님은 이제서야 드럼통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극비리에 운영되는 부대로 연락이 되고 과연 군대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화는 담당 사령관한테 연결이 되고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체크합니다. 뭔가 믿음직스러운데요.
드디어 조치를 취하려나 봅니다. 비상시에 작동시키는 데스크를 열고 카카에게 보고를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저거였네요.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니까 감동하는 것 같은데. 카카? 대통령이 직접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나봐요. 응? 무슨 암호죠? 갑자기? 저기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요. 응? 뭐요 이 소리는? 그 지역에다가 핵을 쐈네요. 주인공들 다 그냥 날려버린 거? 저렇게 화끈하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또 비가 오고? 이거 아까 본 상황 같은데? 이렇게 화끈하게 뒤통수를 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제목은 더 리턴 오브 더 리빙 데드. 한국에선 바탈리언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1985년 작품이고요. 무려 5편이나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B급 영화 가지고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안녕.